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담블릭의 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구 소개를 해보는 시간이죠. 하지만 제 노하우 전수를 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가조리파와 초보자분들을 위해 게이트를 쉽게 다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다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니퍼와 아트나이프 그리고 사포를 이용해서 이 세 종류를 이용을 해서 다듬어 볼 건데요. 어렴풋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뭐 저도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뭐 아트나이프 그냥 칼질하듯이 뭐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다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등 많은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어쩌자지.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를 도와줄 우리 도구 소개 시간에 영원한 동반자 같은 느낌의 HGC 건탱크의 파츠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작업할 게 이렇게 일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파츠들이랑,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게이트가 평면에 이렇게 옆에 존재하죠. 이런 파츠랑, 그리고 둥근 파츠, 둥근 형태의 파츠랑, 그리고 우리 클리어 파츠를 작업을 해볼 겁니다. 뭐 클리어 파츠가 이 중에 제일 쉬워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니퍼. 모든 다듬기 전에는 어떤 걸로 다듬든지, 다듬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크게 잘라 놓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게이트가 이제 큼직큼직하게 잘려 있어야 다듬기가 쉬워요. 왜냐? 제 니퍼로 먼저 선 작업을 하기 때문인데, 니퍼를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뒤집어서 게이트와 니퍼가 수평이 된 형태에서 잘라주면 돼요. 이 형태. 하지만 보는 건 요 방향. 왜 뒤집어야 하느냐? 보면은 게이트가 요 상태, 앞면으로 내가 보고서 게이트를 잘라내야겠다고 작업을 할 때는 위에 이제 파츠의 볼륨이라던가 그림자에 가려진다든가 뭐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게이트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이트를 잘라내야 되는데 뭐 더 자른다든지 실수를 해가지고 막 흠집을 낸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뒤집으면은 내가 잘라야 할 게이트가 정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나 이거 보면은 지금 요 끝부분 선과 이 게이트의 끝과 끝을 이어 보면은 내가 자를 게이트가 보이겠죠? 요만큼이 지금 제가 자를 게이트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은 이게 다 보이질 않아요. 그냥 자르면 되겠구나 하면 항상 남아요. 항상 흠집이 남아요. 근데 뭐 정말 성능이 좋지 않은 이상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게이트 작업을 뒤집어서 수평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냥 딱 떼고 자르시면 돼요. 톡 하고 톡 잘라주면 돼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흠집이 뭐 그렇게 심하게 남지도 않고 굉장히 깔끔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왜 또 근데 뒤집는 것도 모자라서 수평을 맞춰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잘라 볼게요. 제가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자른 것과, 그리고 수평을 유지한 채로 자른 것,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흠집이 굉장히 깔끔하게 났죠. 지금 뭐 나더라도, 게이트 자국이 남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남았는 데에 비해서 수평을 유지하지 않은 것, 굉장히 허옇게 떴고, 지금 완전 떴고, 모양도 굉장히 이상하고, 지금 니퍼 결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죠. 우둘투둘하게.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을 유지하는 거고, 잘 보기 위해서 뒤집으라 한 겁니다. 정말 간단한 작업이죠. 자, 그러면은 니퍼가 성능이 정말 너무 완벽하게 좋지 않은 이상 당연히 게이트는 남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일말의 게이트라도 남아있기 마련이죠.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아트나이프랑 사포인데, 아트나이프 아트나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뭐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나 제가 쓰는 이런 거나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거를, 이거를 가장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왜냐면은 이제 웬만한 모형 샵들에서는 요거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올파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요거는 타미야에서 하청 줘가지고 만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날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거. 이걸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 요 펜대처럼 생긴, 펜처럼 생긴, 자 이렇게 하면은 아트나이프가 완성이 되는 이걸 써볼 겁니다. 어떻게 아트나이프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느냐? 정말 간단한데요. 잘 보세요. 그냥 보고 잘 보고 다듬어주면 됩니다. 그냥 포를 뜨듯이 천천히, 힘을 너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한 번, 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은, 두 번 정도 밀어주면은 게이트가 거의 없어졌다 생각을 해도 무관합니다. 지금 여기였거든요. 거의 없죠? 이런 형식으로. 근데 아트나이프 쓸 때도 주의점이 있죠. 당연히 방법이 있고 뭐 주의점이 있는 거죠. 보면은 저는 지금 아트나이프 사용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제 안쪽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트나이프를 들고서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파츠에 흠집을 낸다거나, 뭐 힘 너무 주는 바람에 탁 하고 튕겨나간다거나, 뭐 몇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밖으로 한다기보다는 안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트나이프의 요 날보다, 내 파츠를 지탱하는 잡는 손이 아트나이프 날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트나이프가 지나가도 다치질 않겠죠. 힘이 너무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했다가 여기 손가락에 있으면 찔리는데 여기 있으면 안 다치죠. 밑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트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나이프 쪽 손은 힘을 너무 주지 않은 상태로 포를 뜬다, 정말 포를 뜬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꺼풀 벗겨낸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쭉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말 쉽죠? 이러면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러면은 아트나이프는 봤으니까 사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잠시만요. 사포를 쓰기 전에 일단 사포로 밀 곳을 좀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엔 사포를 쓸 텐데, 사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아까처럼 크게 한번 자르고 니퍼로 한번 자른 상태에서 1200번 사포를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타일엑스에서 나온 그 1200번을 쓰는데, 뭐 스타일엑스에서 여러 가지 사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쓰기도 좋고.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해볼 텐데요. 아트나이프 작업을 안 한 곳이 이쪽이네요. 이쪽에 요 아랫부분과 윗부분, 그리고 이 윗부분 작업을 할 텐데, 어느 점이 중요하냐? 뭐 별거 없습니다. 각도. 사포는 각도. 이 면과 사포의 면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느냐, 그거. 그리고 힘 조절은 그냥 지그시 누른다는 생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그시 누른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약간의 힘을 가볍게 준 상태로 밀어주면은, 아까 아트나이프 그 니퍼로 이미 크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번호가 낮을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은 지금 말하느라고 너무 오래 지금 사포를 밀었는데, 예, 이러면은 완성입니다. 그냥 이쪽이 있거든요. 게이트가 거의 안 보이죠? 예, 그리고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쪽도, 위쪽도 똑같이 그냥 지그시 가볍게 힘을 준 상태에서 게이트 쪽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간단하게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게이트는 깔끔하게 위에 보기 흉한 부분은 다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좀 간단한 작업이죠, 게이트 작업도. 자, 그러면은 일반 파츠를 해봤으니까 이제 좀 다른 파츠를 해봐야죠. 다른 파츠, 둥근 파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파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용해봤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얘도 뒤집어서 한번 보기 쉽게 하는데, 제가 이 둥근 파츠에다가 두 종류의 작업을 해봤어요. 하나는 총 세 종류구나. 그냥 크게 한번 떼어내요. 크게 한번 떼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평면으로만 잘리기 때문에 위아래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트나이프로 둥근 파츠를 모양대로 따라가면서 둥그렇게 포를 떠주는 거죠. 둥그렇게
그러면은 또 깔끔하게 지워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니퍼 작업을 2번 하는 겁니다. 한쪽 귀퉁이를 잘라주고요. 또 한쪽이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잘리면서 귀퉁이가 또 하나 남아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은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죠? 여기를 또 니퍼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니퍼질을 2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작업이 이게 결과물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아트나이프가 들어가는데 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데, 역시 니퍼를 쓰고 아트나이퍼를 그 2번째로 쓰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진짜 황당한 방법인데, 이거는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쓰진 마세요. 이게 별로라서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고 가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츠를 종이, 니퍼를 가위, 모양대로 올입니다. 그냥 이대로 쭉 이렇게 밀어 올입니다. 이런 이 모양대로 이제 잘려 나가긴 하지만 역시 좀 남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잠깐 사포 가지고 다듬는 방법을, 둥근 파츠를 사포로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포질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또 금방 게이트가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둥그렇게. 오케이, 완벽하게 제거가 됐네요. 깔끔하네요. 좋죠? 좀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말고 이제 둥근 파츠도 받겠다. 클리어 파츠를 봐야죠. 제가 근데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도 웬만한 작업을 안 해요. 그냥 니퍼 하나로 끝내거든요. 왜냐면은 클리어 파츠에다가 괜히 쓸데없이 아트나이프 가지고 흠집 나고 그러면은 수습할 수가 없어요. 흠집이 다 남아요, 얘는. 그래서 그냥 클리어 파츠가 제일 쉬운 게 그냥 대고, 알려드렸죠? 니퍼의 사용 방법 잘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만 작업을 해줍니다. 예. 딱 한 번만. 이런 거 거추장스러운 거는 니퍼로 그냥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고 한 번만 딱 대고, 정확히 대고 한 번에 잘라냅니다. 얘는 언더게이트였네. 아, 감사. 언더게이트 파츠는 밑에도 한번 잘라줘야죠. 정말 간단하게 클리어 파츠랑 또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코딩 파츠. 코딩 파츠들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작업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괜히 얘가 들어가고 코팅 파츠랑 클리어에는 사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트나이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트나이프로 작업을 할 시에 흠집이 났다, 아니면은 실수해가지고 파고들었다, 그러면은 수습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1번 파츠, 둥근 파츠, 클리어 파츠의 게이트를 제거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좀 알고 보니 간단하지 않나요? 뭐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었어요. 클리어 파츠를 다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게이트를 깔끔하게 다듬는 방법이 뭔가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해드리면은 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조립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게이트를 손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 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고, 진짜 뭐 하루에 MG 막 2개 3개 만들고 그래 봤어가지고 뭐 뭐랄까, 가조립에는 자신이 있다. 그냥 너무 능숙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뭐 깔끔하게 가조립 됐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또 제가 한번 보면서 흠집이 나 있거나 이런데 또 좀 더 여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 보시고 한번 본인도 직접 작업을 해서 한번 결과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건더블 재룡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즐거운 프라생활,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